안녕하세요. 주단발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복합방향보호에서 동태조살러, 어기조살러가 어떻게 함께 사용되는지 배울 거예요. 방향보호는 단순방향보호와 복합방향보호,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단순방향보호에서 러 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배웠어요. 단순방향보호 영상을 반드시 공부해야지 오늘 배울 복합방향보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 상단에 단순방향보호 영상 링크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방향보호는 단순방향보호, 복합방향보호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단순방향보호 강의에서 이미 배웠어요. 친구들, 제가 단순방향보호를 강의하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이 빠졌더라고요. 마침 오늘 배울 복합방향보호 강의에서 앞에서 먼저 배웠던 단순방향보호와 비교하면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이 빠졌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복합방향보호의 러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방향보호란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 다음에 lie, 취 이 두 친구가 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단순방향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구조로 함께 쓰여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단순방향보호 강의에서 구조를 정의할 때 제가 딱 여기까지만 설명했어요. 친구들, 제가 앞에서 단순방향보호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설명이 빠졌다고 했죠? 지금 그 첫 번째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단순방향보호를 한 가지 정의만 내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 다음에 lie, 취가 함께 쓰여서 만들어진 이 구조예요. 두 번째는 방향의 의미는 없지만 이름절 동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방향보호 lie, 취가 쓰여서 함께 만들어진 구조예요. 예를 들면 빤, 취, 빤, lie, 빤은 옮기다 라는 뜻이잖아요. 방향의 의미를 가지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lie, 취와 함께 쓰여서 빤, 취, 빤, lie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跑, 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跑, 去, 뛰어, 가다. 跑, lie, 뛰어, 오다. 여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带, 带는 가지다, 몸에 지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带来, 가져오다. 带去, 가져가다. 방향의 의미는 없지만 이름절 동사로서 lie, 취와 함께 쓰인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굳이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 플러스 lie, 취 이 구조는 하나의 동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 동츠, 방향 동사라고 해서 굳이 이름절 동사 플러스 lie, 취 이렇게 구분 짓지 않고 하나의 동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다, 그쵸? 이 부분은 중국 고급 보어 부문에서 방향 보어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또 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냐? 오늘 배울 복합 방향 보호랑 연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첫 번째 구조, 방향의 의미를 가진 이름절 동사 플러스 lie, 취 이 구조만 복합 방향 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복합 방향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복합 방향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야 돼요. 만약에 동사, 형용사가 없으면 이 친구들 단독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단순 방향 보호 역할인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들 앞에 동사, 형용사가 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단순 방향 보호가 아닌 복합 방향 보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알아볼게요. 복합 방향 보호 앞에 동사가 온 경우, 형용사가 온 경우예요. 동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호 구조 먼저 볼게요. 예문을 보게 되면 跑上去, 뛰어서 올라가다. 이때 上去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站起来, 일어서다. 여기에 起来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예문을 보게 되면은 改过来, 이때 过来는 행동으로서 건너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改过来习惯 습관이 고쳐지다. 学下去 여기 下去 마찬가지로 행동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学下去 하면은 계속 배워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복합 방향 보호가 동사 뒤에 쓰이면서 행동의 의미도 나타내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짓냐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룰게요. 형용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호 구조 볼게요. 형용사 자체가 행동이 아니라 상태의 의미나 지속을 나타내다 보니까 형용사 다음에 오는 복합 방향 보호는 추상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冷下去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계속 춥다라는 뜻이에요. 安静下来 원래는 시끄러웠는데 조용해졌다라는 뜻이에요. 胖起来 이때 칠라이는 변화를 나타내요. 이전에는 날씬했는데 뚱뚱해졌네. 여기에서 복합 방향 보호 의미는 다 추상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복합 방향 보호가 무엇인지, 어떤 구조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봤어요. 그럼 어떤 순서로 러 용법을 배우게 될지 먼저 알아볼게요. 복합 방향 보호는 앞에 동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다 보니까 목적어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있어도 장소 목적어인지 일반 목적어인지 구분해서 봐야 돼요. 형용사는 형용사 자체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적어가 없는 경우만 보면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동태조살러, 어기조살러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복합 방향 보호를 배우지만 먼저 앞에서 배운 단순 방향 보호와 비교하면서 복합 방향 보호를 배울 거예요. 먼저 목적어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进去 이름절 동사와 来去가 붙은 구조예요. 그래서 我进去了 내가 들어갔습니다. 러가 문장 맨 뒤에 위치하면 돼요. 进去 이 사이에 러가 오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进了去了 이 친구 사이에 러가 오거나 이 두 개의 러가 같이 사용되는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간단하죠? 进去 앞에 동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단순 방향 보호가 아닌 복합 방향 보호라는 거예요. 他跑进去了 그는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문장 맨 뒤에 러를 쓰게 되면 맞는 표현이고 아주 자연스러워요. 他跑了进去 이 친구를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他跑了进去 뒤에 어떤 내용을 쓰게 되면은 맞는 표현이 돼요. 제가 얘기했죠. 방향 보호에서 이렇게 러가 두 개 쓰이는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단순 방향 보호에서 이 사이에 러가 들어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복합 방향 보호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여기 사이에 러가 와도 안 되고 두 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다 틀린 구조라는 거 기억하세요. 금방 배운 복합 방향 보호, 목적어가 없는 경우 이 친구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금방 배운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他跑了进去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틀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뒤에 점점점점 어떤 말을 붙인다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 他跑了进去关上闹钟 그는 뛰어들어가서 알람을 껐습니다. 이렇게 쓰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만약에 문장 맨 뒤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할 말이 남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회화에서는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문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跑了进去 이 구조는 뒤에 여전히 무엇인가 와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문을 볼게요. 上课铃响了他跑了进去 跑了进去 이 구조가 여전히 문장 맨 뒤에 쓰였어요. 그러면은 회화에서는 마음대로 쓰니까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틀린 표현이고 장문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쓰고 싶다면 여전히 뒤에 무엇인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과 보호에서는 이렇게 쓰일 수 있었어요. 我上了楼去找到了钱包
找到了钱包. 동사와 결과 보호가 쓰이고 나서 이렇게 러가 이 사이에 왔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방향 보호는 이렇게 쓸 수 없나요? 네, 쓸 수 없습니다. 跑了进去. 이 구조는 반드시 뒤에 누군가가 와야 돼요. 형용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호도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함께 계속해서 배워볼게요. 형용사 플러스 起来. 他胖起来了. 그는 뚱뚱해졌어. 문장 맨 뒤에 러를 붙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습니다. 他胖了起来. 단독으로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좀 더 온다면은 쓸 수 있습니다. 他胖了起来了. 两个了不行. 안 된다고 했습니다. 胖起了来. 이런 구조 없다고 했습니다. 两个了也不对.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형용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호에서 러의 위치가 앞에서 설명했던 동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호랑 똑같아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내용도 똑같습니다. 胖了起来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어떤 내용이 좀 더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他胖了起来穿不上以前的衣服. 그는 뚱뚱해져서 입을 수가 없어. 이전의 옷을 이렇게 사용해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胖了起来. 이 친구도 문장 맨 뒤에 못 두나요? 문장 맨 뒤에 오면 안 됩니다. 뭐 회화에서는 쓸 수 있지만 장문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와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예문 볼게요. 他每天吃很多零食胖了起来. 문장 맨 뒤에 쓰이면 틀린 표현입니다. 회화에서는 쓸 수 있어요. 회화체는 문법보다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유롭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장문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원래는 他每天吃很多零食胖起来了.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목적어가 없는 상황에서 러 위치를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복합 방향 보호에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방향 보호, 복합 방향 보호. 목적어를 가질 때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장소 목적어, 두 번째가 일반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먼저 장소 목적어부터 알아볼게요. 단순 방향 보호를 배울 때 장소 목적어에서 제가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로 봤어요. 첫 번째는 총, 장소.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상황어라고 했습니다. 상황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는 중국 고급 문법 제1강의 6가지 성분이란 이 강의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어 구조로 出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넣어 놓았어요. 여기 오리지널 장소 목적어가 온 경우예요. 进, 去, 이 사이에 장소 목적어가 오는 겁니다. 복합 방향 보호에서도 장소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여기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목적어는 아니지만 상황어 구조로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2번은 진짜 장소 목적어로 쓰인 경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进, 去, 이 사이에 장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먼저 장소가 목적어로 쓰이진 않았지만 상황어 구조로도 단순 방향 보호와 복합 방향 보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오리지널 장소 목적어 그 역할을 보겠습니다. 장소가 이렇게 상황어 구조로 쓰였어요. 그래서 他从家里出来了. 그는 집에서 나왔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올 수 있는 러의 위치는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出了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出了来了两个了不行. 두 개를 넣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소가 상황어로 쓰였지 목적어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단순 방향 보호나 복합 방향 보호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경우와 쓰임새가 똑같아요. 복합 방향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상황어로 쓰였어요. 장소가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跑出来了 문장 맨 뒤에 러를 써서 그는 집에서 뛰어나왔어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앞에서 배운 목적어가 오지 않는 경우에서 跑了出来 단독으로 쓰면은 틀리지만 점점점 뒤에 어떤 내용을 좀 더 첨가하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 자세히 볼게요. 총, 장소
상황어 구조로 이 친구들과 함께 쓰인 구조입니다. 他从家里跑出来了. 그는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문장 맨 뒤에 러를 두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맞는 표현이에요. 他从家里跑了出来. 이 구조는 앞에서 설명했죠.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서 봤어요. 이 구조로 문장 맨 뒤에 쓰이게 되면은 틀린 표현, 어색한 표현이에요. 이 구조 다음에 어떤 무언가가 와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他从家里跑了出来什么东西也没带. 그는 집을 떼어나왔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가지고 오지 않았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 구조로 맨 뒤에 쓰게 되면은 어색한 표현. 회화에서 굳이 쓰려면 쓰지만 장문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다. 반드시 뒤에 내용을 더 써서 마무리를 해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看见老师走进来大家都站了起来. 선생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 모두들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문장 맨 뒤에 러가 있지 않고 이 사이에 있어요. 장문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화에서는 이렇게 친구들이 쓴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러를 문장 맨 뒤에 써야지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他从家里跑了出来了两个了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他从家里跑出了来. 이 사이에 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两个了更不行. 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장소가 장소 목적어 역할로서 동사 복합 방향 보호에 쓰이는 구조를 볼게요. 친구들, 여기서 잠깐 제가 앞에서 단순 방향 보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미 앞에서 첫 번째 보충 설명했죠.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단순 방향 보호에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 장소 목적어가 오는 이 경우를 한번 보고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올게요. 제가 앞에서 단순 방향 보호에서 장소 목적어가 오는 경우 이 세 가지 예문을 봤어요. 他进教室去了. 그녀는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他进了教室去. 틀린 표현이고 他进了教室去了两个了不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단순 방향 보호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 여기 이 두 번째 친구예요. 他进了教室去. 단독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틀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뒤에 어떤 내용만 오면은 맞는 표현이 돼요. 他进了教室去坐到自己的位置上. 그녀는 교실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구조로 사용될 때 여기 취, 이 친구를 생략하면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중국인이라면 他进了教室坐到自己的位置上. 이 표현으로 장문이나 회화에 쓸 거예요. 취를 써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생략하는 것이 장문이나 회화에서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进了教室去. 이 구조로 문장 맨 뒤에 쓰게 되면은 똑같아요. 여전히 틀린 표현이에요. 회화에서는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장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에 어떤 내용이 똑같이 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앞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장소 목적으로 돌아갈게요. 여기 이 구조, 장소 목적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단순 방향 보호에서 장소 목적어가 쓰이는 경우 금방 봤죠? 他进教室去了. 문장 맨 뒤에 어기조사 러가 쓰이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他进了教室去. 단독으로 쓰게 되면 틀렸어요. 하지만 이 구조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게 된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他进了教室去了两个了不对. 틀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복합 방향 보호에서도 장소 목적어가 쓰이게 될 때 他跑进教室去了. 맨 끝에 러가 왔네요. 이 구조가 아주 자연스럽고 맞는 표현입니다. 他跑进了教室去.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독으로 쓰게 되면 틀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로 뒤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면 맞는 표현입니다. 他跑进了教室去了两个了
이렇게 같이 쓰면 틀린 표현이라고 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 복합방향보호에서 장소 목적어 어느 경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我跑进了教室去. 단독으로 쓰면 틀리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오면 맞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我跑进了教室去把书包放在椅子上. 나는 교실로 뛰어들어가서 책가방을 의자 위에 두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我跑进了教室去. 이 구조에서 이 취라는 친구를 오히려 생략해서 사용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我跑进了教室把书包放在椅子上. 나는 교실로 뛰어들어가서 책가방을 의자 위에 두었어.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장문에서도 마찬가지고 회화에서도요. 跑进了教室去. 이 구조는 단독으로 문장 맨 뒤에 이렇게 쓰면은 틀린 표현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더 오게 된다면 맞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이 구조에서 취라는 친구가 생략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취를 생략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他跑进教室了.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녀는 교실로 뛰어갔는지 왔는지 애매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만 쓰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예문을 하나 볼게요. 上课铃响了我跑进教室了.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교실로 뛰어갔을까요? 왔을까요? 당연히 문맥상 뛰어간 게 맞아요. 수업 종이 울려서 내가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이때는 취가 없지만 문맥상 취라는 뜻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해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他跑进了教室. 러의 위치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표현이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취, 라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도 취, 라가 분명하진 않지만 뒤에 오는 내용에 따라 문맥상 들어갔는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면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他跑进了教室把书包放在椅子上了. 그는 교실에 들어갔는지 들어왔는지 모르죠. 하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는 교실로 뛰어들어와서 책가방을 의자 위에 두었어. 자연스럽게 여기에 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문맥상 라이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쓰는 게 중국인답지 않아요.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라이, 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러의 위치가 많이 나왔어요. 단순 방향보호, 복합 방향보호에서 러가 장소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단순 방향보호에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그냥 이 친구만 맞는 표현이에요. 이 사이에 올 수 있다, 없다. 두 가지 러 쓸 수 없다. 끝이에요. 이 친구는 딱 이 표현만 맞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는 목적어가 오는 경우예요. 他进教室去了. 문장 맨 뒤에 러를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他进了教室去. 이 구조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안 되지만 뒤에 어떤 내용을 더해서 온다면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을 쓸 때는 오히려 뒤에 있는 이 취를 생략해서 쓰게 되면은 더 중국인스럽다는 거예요. 장문에서도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 회화에서도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他进了教室去了. 两个了. 이런 자체가 없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복합 방향 보호 볼게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他跑进去了. 여전히 러를 맨 뒤에 두게 되면 가장 자연스럽고 맞는 표현이 돼요. 他跑了进去. 단독으로 쓰면 틀리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온다면 맞는 표현이라는 거. 여기 두 개 러가 오면은 틀린 표현. 제가 앞에서 계속 이 표현이 틀렸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사이에 러가 오면은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이 친구 때문이에요. 他跑进教室去了. 그녀는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친구를 볼게요. 他跑进了教室去. 단독으로 쓰면 틀렸고 뒤에 어떤 내용이 덧붙여진다면 맞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취를 생략해주면 더 중국인스럽다고 했습니다. 장문이나 회화에서도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 취를 생략해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两个了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소 목적어에서 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보세요.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은 他跑进了教室去 러가 跑了进教室去가 아니라 跑进了 여기에 위치했어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는 跑进了 이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오는 경우에는 이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我跑了进教室去 跑랑 이 찐이라는 이 사이에 러가 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여기 이 부분을 중국어 고수인 친구들이 작문할 때 정말 많이 틀려요.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이 두 친구는 단순 방향 보어, 여기 있는 친구는 복합 방향 보어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他进去了 문장 맨 뒤에 러가 왔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他进了去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네, 이 친구는 틀린 표현입니다. 他进了去了 방향 보호에서 两个了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목적어가 오는 경우입니다. 他进教室去了 맞는 표현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他进了教室去 이 친구는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네, 단독으로 쓰게 되면은 틀린 표현. 하지만 이 친구 다음에 문맥상 맞는 내용을 뒤에 가져오게 된다면은 맞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 취를 생략하게 되면은 중국인처럼 중국어를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장문이나 회화에서도 이때는 취, 이 친구를 생략해서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他进了教室去了两个了 틀렸습니다. 이제 복합 방향 보호를 볼게요. 我跑进去了 맞는 표현입니다. 我跑了进去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단독으로 쓰게 되면 틀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뒤에 문맥상 맞는 어떤 내용을 더하게 된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我跑了进去了两个了 틀린 표현이죠. 목적어가 온 경우를 볼게요. 他跑进教室去了 맞는 표현입니다. 他跑进了教室去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단독으로 쓰게 되면 틀린 표현입니다. 하지만 他跑进了教室去 다음에 문맥상 맞는 내용이 더하게 된다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취를 생략하게 되면 중국인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요. 회화에서도 장문에서도 여기 취를 생략해서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他跑进了教室去了两个了不对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친구를 보게 되면 他跑了进教室去 이 둘 사이에 러가 오는 이 구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문은 이 친구도 안 되지만 두 개의 러가 와서 또 안 되고요. 중국어 고수인 친구들도 장문에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복합 방향 보호에서 장소 목적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러가 또 어디에 위치하는지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이 동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호에서 목적어가 없는 경우 살펴봤고요. 이것을 보면서 같이 형용사 플러스 복합 방향 보호,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장소 목적어까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았죠? 맞아요. 일반 목적어가 남았어요. 그래서 복합 방향 보호 영상 2에서 일반 목적어가 어떤 구조이고 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함께한 친구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再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